네, 북한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 전개에 반발하며 전면전을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점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북미 대치 상황. 세기의 전쟁으로 비화될지 한반도의 긴장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위협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태평양 건너의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둔 우리 군대는 코릴리개들의 불장난질 같은 괴뢰들의 포사격 훈련 따위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하루 강아지 보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북한 전문가시죠.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병규 기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북한의 이번 성명, 기존과는 좀 다르게 강도 수위가 좀 높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서 그리고 군사 관련 기관까지 성명을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북한 전략군은 이제 미국의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 특히 IRBM, 화성 12호로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IRBM 정도는 자신 있다라는 뜻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이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관영 매체의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고 특정 지역을 위협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이 이렇게 최고 수위의 정부 성명까지 낸 적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좀 달리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전쟁 위협까지 하는 말폭탄을 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네, 그렇긴 합니다. 또 이거는 행동이 또 같이 따르느냐를 봐야 돼요. 네. 2014년 3월에 보면은 김영철이가 나와가지고 정전호중 백지화하면서 김정은이가 1호 전투근무체사라는 걸 발령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미사일 부대, 전략군의 전 명칭이 미사일 로켓군 사령부였거든요. 미사일 부대 사격 태세를 지시해서 그때도 괌이나 하와이를 사격하라 그랬었거든요. 네네. 미사일이 그때까지 안 됐지만 그래서 북한이 발표할 때는 그 발표하는 기관의 수위 위상과 누가 발표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부도 했지만은 그 총참모부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전략군에서. 근데 북한군이 전시에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는 최고사령부예요. 그때는 김정은의 명칭이 최고사령관이 되거든요. 네네, 총참모부는 그 밑에 참모장으로 가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은 덜하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화성 12호, 14호가 됐지만 실제로 발사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준 전시태세나 전시태세 명령 또는 1호 전시태세 명령을 아직 발령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더 위협을 그렇죠. 느끼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휴가 중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측에서 먼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논평을 낸 걸 듣고 이제 사실 미국 대통령들의 예전 화법과는 좀 달리 그 트럼프 대통령은 더 격한 표현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김 교수님. 네. 미국이 지금 설명하신 것과 달리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다라고 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화염, 분노를 언급할 정도는 왜 저런 반응을 내놓는 걸까요? 그 미국이 지금 판단하는 기류에는 이런 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 속도가 판단한 것보다 너무 빠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나눠도 중국이 또 거기에 미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지막 군사적 옵션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위협을 좀 실제로 과장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발표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번에 뭐 불바다라는 발언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불바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했지만 북한이 이 불바다라는 표현을 처음 쓴 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는 실제로 우리 쪽 당국자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자, 23년 전에 남북회담에서 불바다, 서울 불바다가 거론됐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이 반응이 처음 나온 겁니다. 서울 불바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속보 들어왔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 북한의 그 서울 불바다론에 대해서 한반도 위기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잘 관리하면 안보 상황 극복해 나갈 기회다. 또 코리아 패싱이란 말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더 인상적인 거는 서울 불바다론은 도리어 내부 결속을 의미하는 게 더 크다라는 해석을 내놨다는 겁니다. 김기호 교수 보시기에 저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평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부분은 많이 맞고요. 네네. 어느 한 부분은 조금 제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불바다 말한 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늘 말폭탄이라 저게 무섭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실제로 제가 볼 때 화성 12형을 괌에다가 발사하면 거기에 사드 1기 포대가 있거든요. 바로 이륙됩니다. 날아가는 시간이 한 20분 내리 25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미국의 바로 그다음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2013년에도 대기만 하다 못했기 때문에 그지만 다른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연평도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2의 천안함 같은 거 또 그런 거를 충분히 기획할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드가 현재 제대로 사기가 반입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성주에 네, 그렇죠. 불순분자들로 하여금 자생적인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침투해서 현재 2기 설치한 사드 기지를 퇴로할 수도 있고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도리어 대남 테러로 돌변할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같아요. 갈병규 기자, 그런데 한간에서 이 북한의 이런 과잉 반응 같은 거를 해석할 때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 수 있다. 특히 김정을 향해서 참수 작전을 거론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방금 내부 결속용이지 위협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은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수십 가지 있겠죠.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점점점 그 옵션이 하나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군사적 옵션이 그 남은 하나가 뭐냐면 김정은 참수작전이 아니겠냐라는 게 내 외부의 분석입니다. 김정은 참수작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 동향 중에 이제 김정은이 자신의 전용 차량을 버리고 이제 움직인다는 등의 그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얼마나 과연 무서운 작전이냐. 이게 9.11 테러 당시에 이 테러를 좀 기획을 했던 빈라덴이 현재 10년 만에 미국 군사에 의해서 사살 작전으로 인해서 사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의 시간이 사실 지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차단해서 이제 사살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이렇게 레이저 같은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좀 장비가 좀 부실할 수 있는 그런 북한군 그리고 기타 테러 주요국들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자, 있습니다. 김기호 교수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빈라덴 제거 작전, 이른바 제로니모 작전으로 불렸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살 장면까지 다 지켜서 봤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예. 과연 지금의 현재 북한의 대공망을 뚫고 미군들이 적진 깊숙이 침투를 해서 김정은까지 참수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갖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먼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에서 F-22 랩터가 발진해가지고 하면은 그 순식간에 그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B2 스텔스나 또는 B1B가 한번 폭격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다만 파키스탄보다는 어려운데 또 작전명을 설명하면은 제로니모 작전이 아니고 제로니모는 빈라덴의 코드명 작전. 빈라덴을 제로니모로 봐. 제로니모가 그 인디안 추장 그 사람의 이름인데 가장 미국을 괴롭혔거든요. 공포할 때. 그래서 미국을 괴롭히는 제로니모와 같은 놈이 빈라덴이다. 그리고 빈라덴을 잡은 작전 명령은 넵튠 스피어라 가지고 넵튠이 지구 행성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지옥의 행성이라는 해왕성이거든요. 네가 그 끝에 가서 지옥 같은 데 숨어 있어도 스피어가
창이거든요. 내가 끝까지 쫓아서 찌른다. 그래가지고 그 대북으로 팀이라는 네이비 시스템인데 이번 훈련에 그 팀이 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4낙사단에 경보병 2개 대대가 오는데 북한 지역이 산악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북한이 실제로 어디까지 도발하느냐, 6차 핵실험을 하느냐, 진짜 괌 쪽으로 ICBM 뭐 중장거리나 아니면 실제로 화성 14형 같은 걸 쏘느냐, 예? 그 다음에 또 연평도 같은 데 도발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이쪽 한미연합권에서 볼 거는 전력이 지난번에 왜 레이건호하고 칼빈스노 뭐 항공모함이 두 척이 있지 않습니까? 항모 강습단이 두세 척으로 많이 오고 전략 폭격기들이 사전에 많이 전개하느냐, 네. 그러면 좀 문제는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미국이 결심을 하게끔 하는 소위 이른바 저희가 알려지기로 레드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네. 레드라인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지금 전략군에게 괌을 타격하라고 지시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고각사격해갖고 떨어지는 슈팅만 한다 그러면 몰라도 실제로 괌이 날라와서 미국이 사드로 막았다. 그럼 그 다음에 타격이